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주말 건강 이야기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노년, 젊은 노인으로 사는 법.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노년기에 가장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가 근력이잖아요. 네, 근력과 악력이 노년기 건강 비결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조금 설명드리면요. 노년의 행복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요. 그 노년의 삶의 질은 바로 근육량, 근력하고 관계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의학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30세까지 증가하다가 30세가 이제 제일 높은 거고요. 50세 이후 감소돼서 10년당 15%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70대에는 50대의 한 70%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빨리 떨어져 버리면 혼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거동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런데 이런 근력을 쉽게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악력이거든요. 손아구리 힘. 그래서 이 악력이 높을수록 사망률도 떨어지고요. 심뇌혈관계 질환 합병증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치매의 발생률도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근력을 높여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셔야겠습니다. 근력이 떨어진다는 게 노년기의 만성 질환 때문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근력 약화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원인 결과의 방향성 같은 건데요. 사실은 두 방향이 모두 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다발성 질환이 많고 이 때문에 먹는 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많다 보면은 운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오래 거동을 하지 못하면은 근력이 떨어지면서 식욕이 감퇴되게 되고 체중이 감소되고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노인분들이 근력을 키우는 방법 어떤 게 좀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이게 젊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다치지 않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노인에서는 악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노인도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면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근육량도 좀 늘고요. 힘도 세지는 걸로 의학 연구에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령을 사용할 때는요, 한 8번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 정도 하다 보면 8번이 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 12번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무게를 조금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8번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시작해서 12번, 15번 정도 되면 무게를 조금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게 아령 같은 게 없을 때는 이제 벽에다가 손을 짚고서 자기 체중을 기댄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 뻗쳐라고 소위 그러잖아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벽에 기대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근력을 키우는 데는 또 노인분들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실천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식생활인데 어떤 노력을 이 식습관이라든가 식단에서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렇게 노인에서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근력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백질 섭취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단백질 섭취는 여자는 46g, 남자는 56g 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고기나 고등어 100g에 20 내지 25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소고기를 200g 정도를 매일 섭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양은 아니죠. 충분히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부 100g 한 4분의 1모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8.5g 밖에 없고 달걀 하나에 7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나는 채식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채소만 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영양제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세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 영양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을 먹을 때 만성질환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요즘에 와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영양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결핍이 없는 사람한테 추가적인 이득을 주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영양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뭐 증상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이럴 때는 이게 영양제를 좀 뭐 필요한 거는 드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주치의와 좀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년기에는 아무래도 좀 우울증이라든가 이 치매에 대한 부담이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노년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상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노년기 우울증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노인 자살률이요. 세계 최고죠. 최고 중에서도요. 10만 명당 55명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한 3.2배 정도가 되거든요. 아주 뭐 독보적인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 걸 갖다 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고 내가 힘이 없고 뭐 이렇게 좀 그 인생이 좀 고달파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 빨리 진단을 해서 좀 약을 드시고 치료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도 한 3.2배 정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이렇게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의료진들도 이렇게 잘 봐서 진단을 빨리 해서 치료해야겠지만 가족들도 뭔가 좀 말수가 적어지거나 식사를 잘 못하거나 혼자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좋은 사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닌가 꼭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화를 이제 누구나 늦추고 싶어 할 텐데 이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 좀 꼭 살펴야 되는 부분이다. 일상에서 이런 건 좀 챙겨야 한다. 이런 일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어떤 비법, 뭐 가장 간단한 것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치의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좀 도와줄 때 훨씬 더 쉽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잘 살펴봐야지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을 꼬박꼬박 잘 드셔서 목표 수치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약을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혈당도 이렇게 목표 수치가 있거든요. 당화 혈색소 뭐 6.5, 7. 그다음에 혈압도 목표 수치에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은 힘들지 않은지. 마음 힘든 거를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해 보면 돼요.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딱 나오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면은요. 100세 건강 잘 이룰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정답은 기본을 지키는 데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